이랬던 아파트가 이렇게 리모델링형 재건축 됩니다. 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? 자, 부자 되는 겁니다. 드디어 토월송원 아파트 창원이라는 그 단지인데 굉장히 대규모 단지죠. 자, 우리나라의 세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세대수입니다. 6,25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 단지이죠. 자, 이런 단지급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재건축이 시행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보면 될 정도로 큰 규모에 해당되는 단지이죠. 자, 시공사. 자, 현대건설,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, 그리고 포스코건설, 그리고 코오롱건설 총 4개의 건설사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 시공사 선정 확정일이 드디어 10월 15일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 확정된다라는 것이죠. 조합원에 해당되는 과반수가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,000세대 이상이 현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사진 보이시죠? 자,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빌리는 것이죠. 자, 투표 이렇게 진행됩니다. 10월 15일 날 드디어 시공사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. 추진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조합 설립,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. 자, 시공사 선정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과 사업시행 인가, 그리고 이제 이주 시작되는 것이죠. 자, 이 토월송월 아파트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 가지고 있는데, 자, 그 바로 앞 단지인 신월주공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건축을 진행을 합니다. 저 역시 이 재건축 물건 보유하고 있는데, 자,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창원에서 몇 대급으로 지어져요. 한번 봐보시죠. 굉장히 놀랍죠? 자, 아파트 입구에 해당되는 문주가 자,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, 40m 정도의 문주가 들어갑니다. 그런데 자, 신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500m짜리 문주가 들어가요. 게이트 굉장히 화려하다라는 것이죠. 그 밑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즐비하게 들어가는 이런 럭셔리한 그 단지가 토월송원 아파트 바로 앞에 이런 단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. 자, 일반 재건축과 리모델링형 재건축의 큰 차이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른 부분도 다양하게 많지만 크게 봤을 때 사실 실질적인 부분이잖아요. 일반 분양 받아야지 분담금 줄어지는데 신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재건축 1대1이라서 일반 분양 아예 없어요. 강제 처분되는 한 40세대 빼고는 일반 분양 받지를 않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리모델링형 재건축에 비해서 분담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.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형 재건축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5%만큼 세대수를 더 늘릴 수가 있어요. 도시법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늘리다 보니까 토월송원 아파트 약 880세대 정도 더 일반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기존 세대만 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것보다 일본 세대를 넣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훨씬 수익이 커지는 부분으로 분담금을 낮출 수가 있는 이 부분이 리모델링형 재건축의 큰 장점이다라는 것이죠. 하지만 리모델링형 재건축 혹은 일반 재건축을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더 생겼어요. 자, 그것은 도정법입니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, 자, 12월 10일 날 이제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? 재건축하기 위해서 또는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. 보통 일반적으로 규제지역 아닌 곳에 이주금 대출 같은 경우 60%다라는 것이죠. 신월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 감정가 60%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데, 규제지역 같은 경우 이게 40%예요. 일반적인 이주금 대출만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다. 나머지 60%를 자기 돈으로 넣어서 이것을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인데,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가 추가적인 대출을 시행을 해줬죠. 자, 서울 동대문구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도 40%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40% 이주금 대출 플러스 해가지고 시공사가 60% 대출까지 해준다라는 홍보 문구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도정법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기존적인 LTV 기준 40%만큼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.
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사람이 이주를 하기 위해서 이주금 대출 필요한데 그 퍼센테이지가 40%밖에 안 되다 보니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이죠. 실제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홍보되기로 100% 대출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크게 홍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60%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죠. 도정법 개정된다. 12월 10일부터 이제 시행되는데 자, 이 부분 때문에 대출금 하락 부분, 대출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하락된다라는 부분입니다.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대출 많이 받아야지 사실 부담감도 들기도 하고 투자금도 다 회수가 돼서 더 원하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자, LTV 규제 지역 40%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60%만큼 더 이제 자기가 필요한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처럼 자, 토월송월 아파트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이제 곧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주변 사람들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. 실제로 리모델링형 재건축 단지를 본 적도 없고 세대수도 많다 보니 시행이 되겠나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.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저평가된 이런 아파트,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볼 수 없는 시각 확실하게 늘리기 위해서 일반 재건축이든 리모델링 재건축이든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자, 지금 같은 경우 조합 설립 끝나고 난 다음에 시공사 선정까지 확정을 앞두고 있어요.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과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2주가 남게 되는 것이죠. 2주 하고 난 다음에는 리모델링 싹 진행하고 상상치 못하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감도를 보셨던 그 아파트에 입주한다라는 거죠. 그 볼 수 없는 시각 여러분 확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